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7월 29일 목요일 실전 매매 정수 이용석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대형 기술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도 미 FOMC 결과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국내 증시를 압박하던 중하권 증시 폭락에 대한 진정세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이 되는데요. 우리 시장은 오늘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도 빨간불 잘 유지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 0.39% 상승한 3,249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76% 상승한 1,043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선 기관의 수급이, 코스닥에선 개인의 수급이 지수 상승 이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어떨지 레포트의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할 수 있고요. 노란톡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경제TV가 시크릿 무료 강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석자는 일정 부분 제한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강연회에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시크릿이라고 전송해 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강연회에 참석할 수 있는 티켓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장소는 강원도 원주고요. 이정수 위원님도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대1 유사수 신행위가 성행하고 있는데요. 의심 시 아래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께서 시장부터 짚어주시겠습니다. 자, 중국 시장이 며칠째 이제 폭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잘 견디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일단 영향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리긴 했습니다. 진짜 영향이 별로 없죠. 그리고 어제도 시장이 정말 조금 흔들렸다가 올라왔는데 많은 기사에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더라고요. 롤러코스터라고 썼는데 롤러코스터는 그 정도 빠지려면 최소한 3% 이상 급락이 나왔어야 되는데 전 종목이 15%씩 빠지고 이래야 롤러코스터 정도의 시장 흐름이지 어제 거의 뭐 종목들이 대부분이 2%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약보합으로 땡기거나 플러스 난 애들은 플러스 나고요. 물론 대부분의 종목들이 어제 하락하긴 했지만 그 하락폭이 2%밖에 되질 않는 그런 수준밖에 되질 않았는데 너무 그 기사에 여러분들 내용만 보게 되면 시장이 정말로 어제 급락했다가 반등 준 것 같은 아닙니다. 그냥 평온했어요. 그동안에서 10년 동안의 시장을 통틀어 보면 한 달에 한 번씩은 종목들이 박살이 났었거든요. 그러면서도 뭐 30% 40% 빠지는 게 3개월에 한 번씩 꼭 찾아왔고 그러면서 아주 징그럽게 맨날 빠지는 시장이 그동안 10년 동안에서 자주 나왔었는데 물론 그렇게 많이 빠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30% 40% 빠지니까 종목들이 또다시 20% 30%도 반등이 나오고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거기에서 돈을 벌었을 거고 뭐 하여튼간 그랬던 이 시장에 비하면 지금은 별로 빠지는 부분들이 아닌데요. 자, 한번 코스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최근에 중국 시장이 아주 그냥 박살이 나도 안 빠지죠, 그렇죠? 안 빠집니다. 어제는 이제 홍콩 시장이 조금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정확하게 뭐 반등이 시작된다 이런 느낌은 아직은 모르겠어요. 아직 얘네들이 다시 한 번 더 흔들릴지는 모르겠는데 그 영향권에서 그렇게 크게 우리나라 시장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모습은 최근에 보여줬고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도 중국 시장이 빠진다 그래서 얘네들이 빠지고 그런 부분들도 없고 그러면 중국 시장은 중국 나름대로의 이제 그 따로 플레이를 펼치는 거고 중국 시장은 그러다가 이제 반등이 나오겠죠. 반등이 나오면 반등이 나오는 대로 우리나라 시장은 뭐 급락은 안 할 거니까. 그래서 코스피는 자, 오늘하고 내일이 이제 마지막째 주이기 때문에 이제 8월장으로 들어가는 마지막째 주인데 이제 삼성전자 이제 확정 실적이 나올 겁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뭐 잠정 실적을 다 봤기 때문에 뭐 확정 실적이 나온다 해도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할까 싶기는 하지만 지금 코스피의 움직임을 봐서는 일단은 3,250은 오늘 내일로 안착을 할 것 같은데 안착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 3,290을 일단 뚫어줘야 되거든요. 여기를 뚫어주면서 마감을 해야
8월 증시에서는 여기 3,300을 돌파하면서 3,400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은 그게 조금 애매하게 움직이기는 하는데, 근데 흐름상으로 나쁘지 않게 보고 있는 게 지금 삼성전기 같이 대형주들 중에서 대형주들 중에서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과, 그리고 이거 외에서도 최근에 철강주들도 강했죠. 뭐 포스코라든지. 그러니까 지수 관련주들이 하나둘 그래도 반등을 세게 지금 주고 있는 중입니다. 폭락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저점이 깨져가지고 폭락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둘 저렇게 올라가주는 모습이 보이고, 또 IT 부품주 쪽에서도 일단 전고점을 돌파를 해주는 뭐 덕산네오록스 같은 것처럼, 물론 밀리긴 했지만 들어주고 밀리고 지지하고 또다시 가면 되는 거거든요. 일단 저항 라인을 벗겨냈다라는 거, 저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하나둘 움직이고 있는데, 이슈가 붙어있는 미래지향적으로 그 실적이라든지 앞으로의 전망이 좋아지는 쪽, 예를 들어서 지금 음식업종 같은 경우도 가격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밀가루 가격 폭등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뭐 브라질 뭐 커피 그 가격이 폭등을 했다라 그러는데, 바로 기후 변화 때문에, 기후가 너무 이게 변동이 심하거나 너무 덥거나 뭐 이렇게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원래 거기에서 이제 그 각각의 나라에서 뭐 특산물, 그러니까 많이 재배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번에 기사가 나온 것 같은 경우 커피 같은 경우 이쪽도 이것 때문에 기후 변화가 너무 심해가지고 너무 더워서 그렇겠죠, 뭐 그렇죠? 너무 뜨거우니까 이제 농작물들이 별로 그렇게 수확을 얻지를 못했나 봐요. 그래서 커피 가격이 뭐 폭등을 했다, 이 기사가 아침에 나왔는데, 그러면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농작물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지금 음식업종들이라든지 곡물 관련주들이라든지 이게 지금 다 난립니다. 그리고 이제 유제품 같은 경우도 우유 가격도 다음 달에서 인상을 한다라 그러고, 그럼 전반적으로 물가 인상에 대한 음식업종들의 수혜주로 될 수가 있어서, 이쪽에 있는 이런 이슈들, 아니면은 제가 누누이 얘기해드렸던 뭐 엔터주들의 이슈들 뭐 등등등 해가지고, 이 이슈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이 올리는 데 있어서 쓰여지게 되면 이게 호재가 돼서 움직여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은 기관 외국인 연기금이 사주고 있는 종목들 있죠. 어차피 기관 외국인 연기금이 사는 종목들은요, 이슈는 알아서 붙게 돼 있습니다. 알아서 붙어갖고 올라오게 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러한 종목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략을 하면, 제가 볼 때는 내일도 시장이 약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공개 방송을 특별히 또 진행을 할 겁니다. 왜냐면은 오늘하고 내일이 중요하거든요. 오늘하고 내일에서 만약 시장이 급락하잖아요. 8월장 굉장히 또 지저분한 진흙탕 싸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폭락은 별로 나오진 않는데 또 안 올라가는 그런 답답한 장이 될 텐데,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은 이제 7월 달에서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이거죠. 이 정도 눌러놨으면 오늘하고 내일하고 어느 정도 좀 강세를 보여주면서 8월 달 장에서는 이슈가 붙어 있고 기가 외국이 연기금 열심히 샀던 애들을 좀 땡겨주면서 조금 더 7월 장보다는 시원한, 그리고 수익이 좀 날 수 있는 그런 장세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왜냐면 지금 대내적인 그런 중국에 대한 악재임에 불구하고 안 빠지잖아요. 예전 같았으면 벌써 우리나라 시장 2,000 깨졌습니다. 벌써 1,500에서 놀고 있었을 텐데, 지금 중국 시장이 저렇게 난리를 쳐도 꼼짝도 안 합니다. 빠지지도 않고. 그리고 오히려 종목들이 지금 하나둘 움직이고 있는데, 또 하나, 중국 시장에서 지금 교육이라든지 뭐 헬스케어라든지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규제를 가가지고 지금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반대로 중국에서 투자를 열심히 하면서 밀고 있는 쪽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죠? 반도체.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게 규제를 하더라도 중국에서 지금 두 눈을 쌍심지를 켜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때려 부으면서 지금 키우려고 하는 사업들은 반도체 굴기 사업들.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는 오히려 그래서 수혜주가 아니냐라는 얘기까지가 나와주고 있는데, 그동안 반도체 섹터들 다 눌러놨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중국 쪽에서 다른 쪽들은 꾹꾹 눌러놓거나 아니면은 그쪽에서는 이제 피해주로 예상이 다 되는 쪽들이 막 여러 가지 있는데, 뭐 게임 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전방위 산업들 막 얘기 나와도 반도체 쪽은 그래도 중국에서 계속 키워주려고 하니까 반도체 쪽은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얘기가 쏠려주게 되면 8월장에서는 반대쪽 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닥 종목들 하나둘 움직이고 있다. 이슈가 있는 종목들, 기관 외국인이 사는 종목들 공략해 보자 말씀 주셨고요. 오늘 방송 후에 11시 공개 방송도 있습니다. 오늘 내일 시장이 중요하다 말씀 주셨는데요.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시장 전략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샵 008 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정수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시황 살펴봤고요. 잠시 후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미리 전화 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31-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 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만한 표적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네, IHQ가 5% 수익률 달성을 했었고요. KH바텍 수익률 더 나고 있습니다. 4.8% 성공했습니다.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309% 나타냅니다. 자, 이번 주 표적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마트가 4.7% 성공을 했었는데 지금은 더 오르고 있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2.5% 달성하고 있고요. 현대해상이 어제 매수가 미도달했습니다. 조금 아쉬운데요. 총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309%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CJ 제일제당입니다. 매수가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CJ 제일제당입니다. 얘네들도 뭐 바닥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종목들 보면 물론 대형주 쪽은 아니지만 중소형주 쪽에서 전고점을 돌파하거나 강하게 움직여주는 종목이 많이 잡히거든요. 뭐 HB솔루션이라든지 한솔홈데코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뭐 그린케미칼이라든지 종목들이 지금 강하게 움직여주는 흐름들이 굉장히 시장의 그 느낌이 약하다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강세장과 폭등장의 느낌이 드는데 물론 다 그렇게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몇몇 종목들만 보게 되면 종목들이 폭등장이에요. 폭등장. 초강세장의 느낌으로 지금 걔네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 쟤네들도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진 않을 겁니다. 시장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 먼저 선봉장의 역할로 먼저 튀어날아가는 거죠. 이유는 개인들이 따라붙기 전에 먼저 가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한 개, 두 개만 나오면 그냥 그러려니 할 텐데 그런 종목들이 대충 봐도 한 20, 30개는 지금 보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먼저 치고 가는 애들은 강한 놈들, 그러니까 세력들이 미리 매집을 한 애들일 텐데 하여튼간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의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꺾일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8월장에서 좋은 시장이 나올 것 같으니까 먼저 움직여주는 종목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데 사실 이 얘기를 실전 매매정수 이 방송 아침에서 시장이 크게 그렇게 빠질 것 같지 않다, 괜찮을 것 같다, 내지는 3,250 안착하고 3,290을 돌파를 해주면 8월장에는 좋을 것 같다. 근데 아직 돌파는 안 했는데 이게 세력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급락은 안 나올 것 같다. 요 얘기는 계속 해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종목들이 튀는 걸 보니까 일단은 좋아 보여요. 그래서 오늘 CJ 제일제당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CJ 제일제당. 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제 그 음식업종, 그렇죠? 여름 편의점을 가든 아니면 대형마트를 가든 CJ 뭐 여러분 뭐 이용하시는 것들 뭐 많을 거예요. 뭐 설탕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아니면은 뭐 만두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등등등등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으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차트 보기 전에 어쨌든 이쪽에 CJ 제일제당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쪽에 음식업종들이 오늘 농심도 좀 움직이고 그다음에 그 외에서도 계속 움직임들이 계속 포착은 됐어요. 계속 포착은 됐는데 이제는 움직일 것 같아서 이제 하반기도 얼마 안 남았고 그다음에 다음 달서부터 해서 우유 가격도 인상을 한다고 하면 그죠? 우유값도 인상한다 그러면은 계란 가격도 지금 많이 올라갔고 그러면은 이제 빵 가격부터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다 가격이 다 오를 것 같아요. 오르게 되면 그러면은 음식업종들이 한 번 정도는 이제 8월달, 9월달, 10월달 계속적으로 가격 인상에 따른 수혜주로 좀 분류가 되면서 움직일 것 같아서 어쨌든 차트가 좋아 보여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천년봉이 나오는 자리인데 전고점은 아마 돌파를 할 겁니다. 시장의 분위기들이 그래요. 아직 지수는 3,290을 돌파는 못했지만 먼저 종목들이 가는 애들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쪽에서 잘 하나 정도는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전고점 돌파 패턴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전일날 있었던 표적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는 현대해상을 드렸는데 가격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좀 안타깝게도 현대해상.
어제 25,500원까지는 내려왔었습니다만 300원 차이로 가격은 들어오진 않았죠. 근데 이전에서도 한번 이 현대해상을 여러분들한테 표역 종목으로 드린 적이 있고 차트는 바닥에 있어요. 차트는 바닥에 있고 금리 인상은 올 하반기에 하든 내년에 하든 하기는 할 겁니다. 그럼 그때 맞춰가지고 지금에서 바닥에서 사놓으면 올라가긴 올라가겠죠. 떨어질 일은 없고. 그래서 사놓으면 돼요. 현대해상이 상장 폐지되거나 없어질 일은 없으니까. 그렇죠? 2조 2천억짜리 현대해상이 회사가 뭐 없어지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거니까 되게 안전한 종목이고 만약에 더 빠지면 뭐가 걱정입니까? 그냥 계속 사놓으면 되죠. 열심히 사놓으면은 은행보다 훨씬 더 낫죠. 그러다가 나중에 금리 인상 얘기 나온다 그러면 3만 원, 3만 5천 원 이쪽으로 올라갈 테니까 금액이 큰 사람들은 무지막지하게 사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당장 안 움직이면 재미가 없어서 그렇지. 문제는 없다는 얘기예요. 조정받으면 예를 들어서 얘가 2만 원을 빠지면 걱정입니까? 뭐가 걱정이에요? 2만 원 빠지면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물량들을 100억을 그냥 다 들어가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금액이 1,000억 정도 있는 사람들은요. 200억, 300억, 500억 매집해 놓고 더 떨어지면 나머지 다 들어가도 돼요. 그렇게 해갖고 1,000억을 딱 만들어 놓고 얘가 3만 원 가면 얼마를 버는 거예요? 500억 버는 겁니다. 50%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만만한 종목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과거에서 500억 정도 있는 사람들은 포스코를 사라라는 얘기를 한 10년 전인가요? 하여튼 10년에서 한 8년 전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이제 25만 원에 있을 때 내려올 때마다 사라. 근데 25만 원에서 뭐라 얘기했냐면 15만 원까지 내려올 수 있다. 근데 아마 그때 당시 포스코가 15만 원까지는 아니고 13만 원까지 작년에 내려왔는데 근데 저거는 저 얘기고 그때 당시 여기거든요. 여기 16만 원까지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쯤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이쯤에서 여기였을 거야. 2015년도 이쯤에서 이거를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내려올 때마다 매달 사라. 500억 있는 사람들은 한 100억에서 200억 정도를 계속 매달 억 단위 사다 보면 한 100억, 200억도 안 되게 사다가 말다가 올라갈 거다. 뭐 그런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15만 원까지 빠질 수 있다. 그 얘기를 여기서 했어요. 25만 원대에서. 그래서 25만 원서부터 계속 물 타고 매수했던 사람들은 단가가 뭐 이쯤에서 맞춰졌으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수익이 62%니까 500억 중에 만약에 100억이 사셨어도 50억을 벌 수 있는 종목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형주들은 밀리면은 더 사버리겠다라는 마음으로 분할로 매수하면 거의 깨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현대해상도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내려오면은 뭐가 걱정이에요. 2만 원까지 내려오면 감사합니다. 그렇죠? 내려올 때마다 대신에 이거는 그렇게 살려면은 금액을 크게 해서 분할로 나눠 사야 되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 금액을 나눠 사는 게 아니고 이제 그 금액이 한정적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래도 몇 천만 원 단위로 사다 보니까 그런 의미가 좀 떨어지기는 해도 어쨌든 그만큼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면은 내려오는 대로 사면 되는 거고요. 올라가면은 대충 한 27,000원에서 3만 원 정도는 갈 수가 있는데 지금 당장 올라간다는 얘기는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올라갈 일일이 남았으니까 흔들면은 싸게 다시 잘 공략을 해보셔라. 어쨌든 전날에선 어제에서는 가격이 300원 차이로 미도달됐으니까 기존의 표 종목으로 드렸을 때에서 갖고 있는 분들은 금리 인상 내년에는 한 번 정도는 할 거예요. 내년에는. 그래서 내년에 할 때 그때에서 움직일 수 있을 종목으로. 그리고 지금 시장이 올라가면 얘도 주식인데 그렇죠? 지수가 올라가면 얘도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꼭 금리 인상 이슈 때문에 그때까지 안 올라가고 그러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요거는 AS를 마무리하고요. 자, 그리고 표역 종목 중에서 이제 움직임이 좀 나왔던 급등명중 종목 농심 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수익을 줄 때에서 수익을 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이제 10 몇 프로가 수익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미 수익 달성으로 된 종목이었긴 했는데 오늘도 지금 다시 움직여주니까 일단은 5월 12일 날에 추천해 드렸었네요. 5월 12일 날에 5월 12일 날 그러니까 바닥이네요. 여기도. 그렇죠? 역시 바닥에서 한 요쯤에서 요 바닥에서 매수를 해서 이미 수익률은 여기서가 더 수익이 더 많이 났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이제 수익률은 13%인데 이전에서 아마 거의 20% 가까이 아마 수익을 한번 줬었을 거예요. 그래서 20% 가까이 이제 올라왔다가 밀렸다가 오늘 다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34만 원에 좀 저항선을 좀 주고 있지만 다시 밀려도 음식 업종들이 이슈가 좋아서
요걸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갖고 있는 분들은 이미 절반 팔았죠? 안 팔았으면 지금이라도 팔면 되는 거 수익이 났으니까. 그래서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욕심내지 말고 항상 수익이 나면 3% 이상 수익이 나면 절반을 팔고 나머지만 가지고 욕심을 내든가 아니면 욕심이 없으면 99%를 팔든 그러니까 50에서 99% 사이에서 여러분들의 그릇에 맞게 팔면 됩니다. 나는 60% 팔아야지? 그렇게 하면 돼요. 나는 70% 팔아야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나는 84% 팔아야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50% 이하에 있는 비중을 가지고 노리는 부분들은 35만 원, 36만 원 이렇게 트렌드를 그려도 35만 원으로 가는 자리가 나오고 확산형으로 움직인다라 그러면은 37만 원, 38만 원도 모양이 나오니까 그냥 보유하시면 됩니다. 현재 자리에서는 보유해도 괜찮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고 자 그럼 오늘의 표역 종목인 CJ제일제당 자 일단 차트가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시장도 밀리는 모습이 아니고 어쨌든 여기서 잘 버텨주고 있다가 종목들은 하나둘 강하게 움직이는 애들은 좀 강하게 가고 있어요 지금. 아까 삼성전기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LS 일렉트릭 얘도 지금 비슷한 모양에서 전고점을 지금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하락장과 약세장과 급락장에서는 이런 모양이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아니 조만간에 시장 급락할 건데 이거 올리면 뭐 할게요. 그렇죠? 떨어질 텐데. 그래서 시장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 안 떨어지고 하나둘 지금 전고점을 좀 돌파를 하고 있는 건데 아까 전에 뭐 에코프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에코프로도 고점에서 계속 돌파를 하면서 계속 올라가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지금 한솔온데코 탄소 배출과 관련주 쪽인데 오늘 거래가 실리면서 아주 폭등을 해버리죠. 이런 흐름도 지금 잡혀주고 있고 그다음에 뭐 그린 케미칼 얘도 지금 바닥에서 이제 슬금슬금 움직이게 되면 한솔온데코 따라가겠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HB 솔루션 이것도 지금 막 폭등하는데 이거는 이제 하여튼간 이런 식으로 폭등하는 종목들이 고점에서 날아가는 종목들이 심심치 않게 지금 계속 발견이 됩니다. 이게 대충 봐도 더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좀 이따 공개 방송 때 들어오시고요. 어쨌든 종목들 좋아 보이는 애들이 많이 보여서 좀 찾아놨거든요. 여기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나쁘면 이런 종목이 안 나오는데 강하고 쏘아 붙이는 종목들이 지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이 세질라 그러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CJ제일제당도 여기서 전고점을 아마 돌파할 것 같은데 일단 매수 가격은 지금 지수가 폭등하는 건 아니니까 좀 싸게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싸게 지금보다는 좀 더 싸게 한 47만 원 정도로 오후장에 밀리면 거기서 한번 공략을 해보세요. 그래서 47만 원, 그래서 47만 원 정도 밀리게 되면은 최근에 수급을 보니까 여기 장중에 수급을 보면 기관들이 계속 매수를 하는 모습이 보여주죠. 그다음에 연기금이 또 열심히 사죠.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서 여러분들한테 연기금이 계속 사는 종목들을 잘 봐라라는 말씀을 드렸죠. 연기금이 계속 삽니다. 이게 지금 4,000주밖에 되진 않지만 이게 주가가요 47만 원짜리예요. 47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여기 2만 주, 뭐 4,000주 이게 금액이 크니까 이게 만약에 금액이 1,000원짜리였으면은 4,700주가 아니고 저기다 곱하기를 10000이 아니고 4000을 더 붙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가 연기금이 지금 열심히 사고 있어요. 열심히 사고 있는데 이제 금액이 커가지고 몇천 주 못 사는데 금액은 큰 종목이고 그다음에 시가총액은 거의 7조짜리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크기 때문에 금액이 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물량은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40만 원짜리 종목이잖아요. 40만 원짜리 종목이고 그래서 47만 원 쪽으로 조정받으면 공략을 해보시고 8월 달서부터 해서 유제품이라든지 뭐 식료품들의 가격들이 하나둘 올라가게 되면 음식 가격은 당연히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이제 쓰이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재료 가격들이 상승하면 당연히 음식 가격이 상승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슈가 이제 8월 달서부터 쏟아질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뭐 지금 당장 그 마트를 가보더라도 지난달, 지지난달보다 아마 가격들이 다 올라갔을 겁니다. 세일을 해도 그렇게 세일의 느낌이 안 들걸요?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흐름이 그러니까
이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8월 달, 9월 달, 10월 달, 올 하반기에 봅시다. 음식 가격들 여러분 아마 더 잘할 거니까. 그래서 음식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CJ 제일제당부터 해서 이런 이제 음식 업종들 잘 보자라는 말씀을 제가 누누이 드렸었는데 이제는 좀 타이밍이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혹시나 조정받으면 잘 공략을 해보자라는 말씀으로 오늘은 CJ 제일제당이었습니다. 네, 급등 명중 종목들 그리고 이번 주 표조 종목 리뷰와 함께 오늘의 표조 종목 CJ 제일제당 만나고 왔습니다. 매수가는 47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지금은 조금 오름세 보이고 있는데요. 47만 원까지 조정받으면 공략해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연기금을 계속 사고 있다면서 수급도 짚어주셨습니다. 노란톡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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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아, 저는 그 더존 비존이요. 더존 비지온. 네. 더존 비지온.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11만 4천 원에 10%요. 11만 4천 원에 10%. 네. 물려있은 지 꽤 되셨네요. 아, 이게 그 증권회사에서 추천을 해서 네. 샀는데 이렇게 계속 빠져서 올라가네요. 지금 한 5개월, 6개월 정도 되셨네요. 그렇죠? 네네. 중간에 추가 매수는 한 번도 안 하신 거고요? 네, 안 했어요. 자, 이게 이제 재테크 근무 관련주로 아마 그때 당시 이슈가 돼가지고 뭐 증권사에서 추천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가가 잠깐 차트 보겠습니다.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죠. 아, 네네. 네, 2017년도 바닥에서 이미 많이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10만 원짜리가 깨지면 한번 손절 자리를 한번 잡았었어야 되는 건데 아, 이미 그 부분은 늦었고, 그렇죠? 이미 그 부분은 늦었고 지금 이제 한 차례 이미 빠질 만큼 빠졌고 지금 저점에서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거든요. 네네. 이제는 추가 매수를 좀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아, 추가 매수를 해야 그렇죠. 된다고요? 추가 매수를 해봐도 될 것 같고 추가 매수를 하는 자리에서 지금 이제 손절 라인을 다시 이제 새로 만들면 8만 원짜리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요. 아, 네네. 추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이유가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재택근무를 한번 시행을 해봤더니 네. 효율이 더 나았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 네네. 굳이 뭐 꼭 회사를 출근해서 하지 않아도 재택근무만으로도 효율성이 있었다라는 그 기사가 제가 한 2, 3일 전에 제가 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재택근무에 대한 얘기가 다시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서 코로나 이전에서는 꼭 그 회사를 또 출근해서는 그런 문화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물론 그거 말고도 재택근무를 있긴 있었는데 뭐 프리랜서라든지 꼭 회사를 출근 안 해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다 재택근무를 한번 시행을 해봤더니 괜찮았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다시 재택근무 관련주들이 다시 또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네. 전문가님 이게 추가 매수를 만일에 못하면 네. 그냥 이거 저기 매수가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그까지 올라가려면은 네. 산 넘고 물 넘고 강 넘고 계곡도 네. 넘고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아, 그럼 이거 바로는 안 올라가죠. 그럼 어느 정도 지금에서는 올라갈 뭐 때 간단하게 9만 원까지는 올라올 것 같고요. 조금 더 올라오면 9만 5천 원까지는 금방 보이는데 저 네네. 10만 원이 넘어가는 게 저게 쉽지가 않아요. 아, 그러면 이게 추가 매수를 못할 경우는 매도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싸게 물려가지고 한 9만 원에 물렸다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수익 날 거니까. 네네. 근데 물려도 지금 물린 위치가 네. 바닥에서 최꼭대기예요. 그렇죠? 네네네. 보세요 한번. 이게 보면은 여기가 바닥이고 여기가 고점이면 지금 네. 최꼭대기에서 물린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처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추가 매수가 필요한 부분들인데 추가 매수가 안 된다라 그러면 네. 한 9만 5천 원 다시 오면은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셔야 돼요. 아, 그때 가서요. 그렇죠. 그때 오면은 9만 5천 원에서 다시 질문을 주시고 그다음에 네네. 10만 원까지는 그래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일단 대응을 보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 시간이 좀 걸리죠? 10만 원까지 가는 것도. 뭐 그거는 뭐 세력들의 마음인데 네. 뭐 시간 좀 걸려야겠죠, 아무래도.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이마트를 15만 2천 원에 40%를 가지고 있는데요. 얼마요? 15만 2천 원에 15만 2천 원에 40%? 40%. 네. 많이도 갖고 계시네요. 이거는 제가 추천해서 산 게 아니고 방송에서 그냥 혼자 사신 거죠? 네, 한 7월 9일인가 그때쯤 7월쯤. 내려왔길래 혹시 저한테 네. 상담 받으신 적은 있나요? 상담 받은 적 많죠. 아, 저한테? 이게 저점 예. 이마트를? 아니, 이마트는 말고. 아, 이마트는 다른 말고? 거. 아, 그러니까 다른 거. 제가 이마트를 이제 상담을 그러니까 다른 분한테 몇 번 해드리긴 했는데 제가 20만 네네. 원까지는 괜찮다 그랬거든요. 얼마야? 20만 원. 아, 그래요? 네,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20만 원 괜찮고 단기적으로는 한 17만 5천 원에서 18만 원 정도 보기는 하는데 네네. 지금 장세가 이렇게 지금 돌아서기 시작하게 되면 이마트도 20만 원까지는 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렇지만 그게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요? 대형주가 바로바로 올라가는 거 봤어요? 그렇죠. 원래 시간이 걸리죠. 네네. 그래서 대형주는 원래 그렇게 가는 거예요. 천천히. 그러니까 대형주의 장점은 또 뭐냐면 한순간에 갑자기 급락을 하면서 마이너스 하루 만에 13% 빠지거나 이런 식의 빠짐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빠져도 네, 조금씩 뭐 가랑비 옷 젖듯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5%, 그다음 또 반등 주다가 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네. 그러면서 빠지면 빠졌지. 장점은 올라갈 때도 천천히 올라가요. 그렇게 올라가는 건데 어쨌든 스타벅스를 이제 인수를 했단 네. 말이에요, 자회사로. 네네. 그래서 이제 컨센서스가 올라갈 거예요.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이 이 부분이 그동안에서는 자회사로 넣지 않은 부분에서 이익 계산을 했는데 이제 자회사를 넣은 부분에서 이제 이익 계산을 다시 하게 되면 컨센서스가 올라갈 것 같고 네네네. 그리고 지금 기관들이 좀 많이 사거든요, 요즘에.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매수가 들어오니까 네. 일단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뭐 18만 원 정도까지는 보시고요. 예. 거기서 이제 저도 18만 원까지 보고 들어갔거든요, 단기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네. 그 정도 보시고 거기에서도 기가 외국인들이 열심히 산다. 네. 그럼 뭐하러 팔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걔네들이 열심히 사주면 그냥 더 네. 버팅기세요. 근데 걔네들이 거쯤 가갖고 막 네. 10만 주, 20만 주 매도한다. 그럼 같이 매도하면 됩니다. 왜냐면 매수 가격이 잘 잡았으니까. 네. 그렇죠. 상승을 하고 눌림 목자리에서 제대로 잡았기 때문에 네, 차트 네. 모양은 20만 원이 아니고 목표치는 25만 원으로 나오는 종목이에요. 그 세력들은 1년, 2년을 두고 25만 원까지 땡길 생각으로 아마 갈 거예요, 얘네들을. 네. 왜냐면 그 다음에서 시장은 당연히 전자상거래 있잖아요. 이커머스 시장이라 그러는데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네. 쇼핑. 요즘에 홈쇼핑 보면 다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세계 이마트도 그쪽으로 계속 확장을 하려고 지금 돈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네. 그럼 뭔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나중에서 그런 이슈로 해가지고 온라인 쇼핑 쪽이 확장이 이 코로나 때문에 더 커져 버렸어요.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 정말로 마트만 가면 걸릴 줄 알고 마트를 안 가고 다 온라인 쇼핑으로 이제 결제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원래 그 스마트폰 그 활용을 잘 안 하셨었는데 요즘에 뭐 QR 코드라든지 그렇죠? 요즘에 홈쇼핑 맞아요. 보면은 네. QR 코드 이제 사진만 대면은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그것만 하면 이제 온라인 쇼핑도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쉽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이제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도 아니고 이제 너무 편하기 때문에 그냥 QR 코드 딱 찍어가갖고 이제 네. 물건들을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이제.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온라인 쇼핑들이 더 커질 거라서 네. 그래서 전망이 맑다. 그래서 저는 20만 원 이상도 보고 있는 종목인데 일단 18만 원 오면 다시 네. 질문을 주시고요. 이거는 더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시큐리티. 어떤 거요? 드림 시큐리티. 드림 시큐리티. 아, 드림 시큐리티. 네. 드림 시큐리티.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네, 5,500에 10%에. 5,500원에 10%. 언제 네. 사셨어요, 이거?
지금 한 5일 정도 됐거든요. 5일 정도. 네. 자, 이제 뭐 백신 여권 관련주로 해가지고 라운시큐어, 드림시큐리티 이렇게 보안 관련주들이 이슈가 됐는데 이슈가 된 지가 꽤 됐어요. 저도 이 라운시큐어를 표역 종목으로 2월 달에 드렸나? 그랬을 거야. 아마 바닥에서 드리고 나서 2월 달인가 3월 달에 드리고 나서 수익이 이미 앞전에서 40%가 났기 때문에 거기서 잘 정리해라 그랬는데 이게 또 올라오면서 87%까지 올라온 종목이 라운시큐어거든요. 예, 요런- 라운 시큐리티는 수익을 좀 많이 봤어요, 그때. 아, 그러셨어요? 예. 제가 추천해갖고 사신 건가요? 예, 예. 아유, 잘하셨어요. 자, 예. 잘하셨는데 예. 한 차례 이슈가 다 되고 나서 예. 지금은 이제 박스권을 가거나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슈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새로운 이슈가 되거나 새로 움직일 때에서는 이게 힘이 세거든요. 예, 예. 근데 어느 정도 달리고 나서는 이제 얘네들이 이제 힘이 좀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얘도 약간 그런 시기인데 네. 매매로만 하세요. 매매로만 일단 저점이 5,000원짜리니까 5,000원이 안 깨지면 일단 보유를 하시고 예, 예. 다시 5,700원대 오거나 6,000원대 올라오게 되면 또 매도를 하세요. 아, 예, 예. 아셨죠? 매도가를 잘 몰라가지고, 예. 그러니까 5,700원에서 6,000원 사이에서 매도를 하시고 또 내려오면은 5,000원 또 초반대 또 공략을 하시고 예, 그런 예. 식에서 매매로만 하다가 만약에 얘가 급락을 하거나 빠진다 싶으면은 5,000원 깨져버리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하고 당분간은 들어가지 마세요, 얘를. 아, 예, 예. 그러니까 아직은 괜찮아. 아직은 5,000원이 지지가 되면은 보유 가능. 깨지면 손절. 예, 예. 올라오면 매도. 내려오면 또 사고 올라오면 또 매도. 내려오면 또 사는데 근데 5,000원이 깨진다. 그럼 손절하고 일단은 손절해 놓고 현금만 만들어 놓고 관망하고 기다리면은 나중에 싸게 내려오게만 4,000원에도 싸게 살 수 있어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올라오면은 매도 타이밍을 잘 잡아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아직은 예. 좀 괜찮아 보인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신가요? 아, 예, 효순 TNC 91만 8천 원에 10%인데요. 매도가를 잘 몰랐어요. 효성 TNC. 예, 효성 TNC. 예, 91만 8천 원이요? 네, 언제 사셨어요? 최근에 사셨죠 이거? 예, 예, 예. 원래 단타를 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뭐 어떤 스타일이 어떻게 되세요? 아, 단타는 아니고 좀 길게 보기는 하는데 올라만 가면은. 그러니까 올라는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목은 나쁘지 않고 위치도 뭐 나쁘지 않은데 이게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주가를 한번 봐볼게요. 예, 이게 뭐 타이어, 뭐 섬유, 뭐 이제 화학 섹터에 있는 종목인데 예. 이거를 장기적으로 가져갈 거였으면 10만 원에 샀었어야 돼. 10만 원에. 네네. 10만 원에 샀으면 지금 수익이 몇 프로냐면요. 800%예요. 800%. 네, 요즘에 HMM HMM 아시죠? 네네. 뭐 홈슬라 뭐 이렇게 되는데 흠슬라 그거보다 네. 얘가 수익이 더 커요. 예, 이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져다 주는 종목인데 엄청 네.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 제가 높게 사서 전화 드린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이거는 장기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고요. 단기적으로 대응하시고요. 일단은 이거는 수익이 날 것 같고 100만 원도 찍을 것 같아요. 지금 흐름 봐서는. 예. 일단은 요거는 원래는 이제 싸게 샀으면 한 50만 원 이하 샀으면은 손절 라인 네. 대충 한 70만 원 잡고 그냥 끌고 가면 되는데 높게 네. 샀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85만 원 잡고 예, 전고점 자리 한 96만 원 있죠. 예. 그 정도 가면은 비중을 절반을 꼭 파세요. 예. 그리고 그래요? 나머지 부분을 가져가시는데 예. 뭐 100만 원 한번 돌파가 나올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 혹시나 모르니까 수급 체크를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더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혹시 내일 실적 발표가 있는데 그게 좀 도움이 될까요? 실적 발표가 나오면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는 둘 중에 하나예요. 재료 소멸 아니면 한 번 더 움직이는. 네.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반반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실적이 네. 실적이 아마 좋을 거예요. 좋으니까 이렇게 올라왔죠, 그렇죠?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황 점검 잠시 갔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노란톡에서 자세한 이야기도 나눠볼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금융TV가 준비한 시크릿 무료 강연회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인원은 일정 부분 제한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강연회에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시크릿이라고 전송해 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소는 강원도 원주고요. 이정수 위원도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아직까지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표적 종목 CJ제일제당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47만 원 잡아주셨는데요. 현재는 2.26% 상승한 47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47만 원까지 조정받으며 공략해보자 말씀 주셨고요. 연기금을 계속 사고 있다면서 수급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현재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빨간불 계속 잘 유지하고 있는데 오늘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주들 사료주까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선 기관의 매수세가 코스닥에선 개인의 매수세가 보이고 있고요. 지수 살펴보면 코스피는 0.23% 상승한 3,244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65% 상승하면서 1,042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은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아침에서 바뀐 게 없습니다. 그냥 뭐 아직은 폭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는 시장이 계속 횡보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종목들은 흐름들이 괜찮아요. 자, 한번 지수 보면서 종목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수는 그냥 떠 있죠, 그렇죠? 뭐 이렇게 폭등은 아니에요. 폭등은 아닌데 일단 플러스권.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에서 폭등을 얘기하는 거는 뭐 1%에서 그래도 3% 정도는 급등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코스피는 1%도 못 올라가고 있고. 반면에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세긴 하지만 아직 이 흐름으로는 강하다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박스권에서 좀 갖춰져 있는데 종목별로는 흐름들이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소비주 같은 경우도 오늘은 한 1,600명 정도 뭐 예상을 한다 그랬는데 몇 명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어제는 1,800명이 넘어가면서 사상 최대 갱신을 하는 확진자 숫자를 갱신을 했죠. 물론 사망자는 계속 대등소이합니다. 2명, 4명 이 정도 수준에서 늘지는 않아요. 그게 좀 다행이긴 한데 어제 확진자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랜드라든지 GK라든지 뭐 CJ, CGV라든지 이쪽에 있는 영화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카지노 관련주 쪽이 폭락이 나오지 않고 바닥을 자리를 잡으면서 오히려 거꾸로 슬금슬금 자리를 잡고 올라가고 있다는 점 이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의 흐름들 모양들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엔터주의 흐름들 여전히 흐름들 괜찮은 것 같아요. 모양들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음식업종도 괜찮은데 그러면서도 최근에서 물론 이제 남북경협주도 언급을 좀 해드렸었는데 남북경협주들은 이제 변동성이 좀 심할 수 있으니까 떠 있는 종목들은 좀 조심하시되 탄소 배출권 얘기도 제가 계속했었죠. 후성을 빗대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한솔롬데코가 탄소 배출권 관련주거든요. 오늘 12%, 장중에 14%까지 급등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도 탄소 배출권 관련주라고 그랬죠. 이거는 근데 2차 전지로 예전에 2만 원대에서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매매 시간은 아침 방송에서 2만 원대 추천했던 종목인데 지금도 잘 가고 있는 게 이제 탄소 배출권 이슈고 그다음에 에코바이오 이것도 탄소 배출권 관련주 쪽인데 벌써 7% 움직여주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이 죄다 움직여주고 있는 흐름이 잡히는데 여기에서 순환매 내지는 하나는 상한가 간 건 이거예요. 에코프로 H N 요거는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주 쪽인데 얘는 상한가를 갔고요. 그러면 그 밑에서 여러 가지 종목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후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후성도 탄소 배출권 관련주이긴 한데 그거 말고도 매매로 해볼 만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면 제가 탄소 배출권 이슈는 하루 만에 끝난다? 아니라 그랬죠? 한번 시작하게 되면 계속 논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에서도 2번, 3번의 논의는 계속 나옵니다. 지금 7월 끝났죠? 8, 9, 10, 11, 12, 5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2번, 3번 정도의 논의가 계속 있을 거고요. 많게는 한 10번 정도의 논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기사에 나와 있거든요. 탄소 배출권 입법이 시작하게 되면 그게 끝이 아니고 연이어서 계속 논의를 할 것이다라는 게 기사에 이미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서 2023년도 내년서부터 해서 이제 시범적으로 운행을 하고 그 뒤에서 이제 확정적으로 많이 가는 부분이지만 시범적으로 운행하는 부분에서 이게 이슈가 끊이지 않게 계속 나올 거예요. 이유는 생존의 문제라 그랬죠. 그러니까 종목들이 이제 좀 반응을 좀 하는 것 같은데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 오늘 굉장히 강세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게 시장이 약할 때에서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호재가 있으면 뭐랍니까? 안 움직일 텐데. 근데 지금은 호재가 있으면 종목들이 튄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장은 그런 이제 호재에 따른 종목별 강세장이 지금 찾아오고 있는 건데 8월 장은 제가 개별주들 폭등 장세를 예상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지수까지 같이 가주면서 종목들이 다 같이 움직여주면 좋을 텐데 그거는 제가 아직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개별주 장세의 폭등 장세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탄소 배출권이 그중에 첫 번째 주제가 됐든 남북경협주가 그렇게 되든 아니면 다른 쪽에서 물론 이전에서도 이미 벌써 폭등하고 있는 섹터들 있잖아요. 무슨 뭐 쿠팡 관련주, 뭐 크래프톤 관련주, 그렇죠? 뭐 가상화폐 관련주, 그다음에 카카오뱅크 관련주 이미 개별주들은 폭등하고 있는 시세는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 이게 8월 달에도 연장이 될 거냐, 이어질 거냐?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7월 달에서 그런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폭등을 하고 강세를 주고 뭐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예요. 7월 달에 굉장히 강했죠. 그럼 8월 달에서도 메타버스만큼 쫓아 움직일 수 있는 새로운 그런 이슈들에 의한 개별주 폭등 장세는 8월에서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 어쨌든 분위기가 7월 말인데도 불구하고 괜찮다는 거 흐름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문자 종목. 자, MK전자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K전자. 자, MK전자 어제도 좀 강하게 쏘는 모습이었고 오늘은 이제 패턴주인데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대는 1,800원에 싸게 사셨네. 비중은 40%. 싸게 샀으면은 대응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17,000원이 깨지면은 3분의 1 파시고요. 16,000원 깨지면 또 3분의 1 파시고 15,000원 깨지면 나머지 다 팔면 됩니다.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상태에서 대응하기 때문에 안 깨지면 계속 냅두세요. 2만 원 넘어가고 3만 원 넘어가고 5만 원 넘어갈 때까지 계속 냅두면 되는 거예요. 계속 가져가세요, 이거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리가 깨지면은 그때는 차익 실현을 하시고 안 깨지면 계속 보유가 됩니다. 그래서 17,000원, 16,000원, 15,000원 안 깨지면 일단 2만 원은 넘어갈 것 같고 뭐 3만 원을 한번 노려보시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 종목의 LS 일렉트릭.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마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이렇게 고점에서 좀 붙어 다니는 것 같아요. 이 매수 가격을 보니까 61,500원의 비중 20%. 그 정도 가격이면 괜찮네요. 62,500원 안 깨지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갖고 가세요. 62,500원 깨지면 밀릴 수 있는데 밀리면 어때요? 밀렸다 다시 올라가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한 7만 원 정도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고요. 62,500원 안 깨지면 걱정 말고 보유하시란 말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의 SK증권. SK증권. 이거는 지금 너무 거래량이 없죠. 나중에는 한번 움직이긴 하겠는데 이렇게 거래량이 없을 때에서는 종목 교체가 또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전에서도 한번 표역 종목을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한번 수익 실현 한번 하고 달성이 됐다가 그 다음에서 들어갔을 때에서는 아마 달성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방송에서 얘기한 종목들은 어떻게 하시라고 일주일 지나면은 종목을 교체하는 게 빠릅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한 달 내내 이렇게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종목으로 매일같이 오늘은 뭐 CJ제일제당, 뭐 내일은 뭐 다른 거 이런 식으로 새로운 종목 줄 때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지루하게 오래 밀리면서 재미없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요소를 제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새로운 표역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유리하다 말씀을 드리고 물론 장기적으로 뭐 1년, 2년 뭐 버틸 수 있다. 뭐 그러면은 수익으로 당연히 돌아가겠죠. 그리고 큰 수익도 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버티지 못했다 그러면은 빨리빨리 일주일 만에 한 번씩은 교체를 해주는 게 왜 우리 수족관에도 물을 그렇죠? 물을 교체를 해주잖아요. 왜냐면은 냅두면은 지저분해지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 종목들도 새롭게 계속 갈아주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자, 다음 문자 종목의 셀트리온. 셀트리온 매수 가격은 27만 4천 원에 비중은 20%. 반등 나오면 종목 교체하세요. 반등 나오면 그러니까 30만 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으니까 수익이 나면 뭐 75만 원, 그러니까 27만 5천 원은 올라와도 빨리 움직이세요. 예를 들어서 그 탄소 배출권 쪽으로 교체를 했다면 지금 수익이 엄청 컸겠죠, 그렇죠? 셀트리온의 이전에서 이렇게 폭등했던 강세는 단기간에는 쉽게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벌써 뉴스는 다 나왔거든요. 뭐 레키로나주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 실적도 좋다는 얘기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꼼짝을 하지 않죠. 힘이 다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세력들이 돈으로 밀어 올리는 힘도 필요하지만 호재도 필요하고 실적도 다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호재 뉴스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안 올라간다는 얘기는 세력들은 이제 올리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고 호재 뉴스에 팔고 싶고
나가고 싶다라는 의미로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30만 원까지는 올라올 수는 있는데 수익이 날 때 적당히 팔아서 다른 쪽으로 교체하는 게 수익이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상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공개 방송이 있을 예정입니다. 시장이 지금 이제 7월 말로 들어가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여기서 시장이 폭락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럼 8월장에서 재미 진짜 없어요. 근데 다행히도 시장이 폭등은 아니지만 종목들은 폭등이에요. 종목별로는 폭등입니다. 지금 뭐 디스플레이 혜택도 지금 10% 급등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종목별로는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아직 못 느끼겠죠. 그래서 그걸 느끼기 위한 어떤 종목들이 지금 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게 눈으로 봐야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8월장에서는 개별주 폭등 장세가 정말 오겠구나. 이 말로만 들어서 모르거든요. 종목들을 봐야 돼요. 지금 이렇게 지금 급등주 검색기에 뜨거나 지금 종목들이 뭐가 움직이지를 봐야지만 여러분들이 8월장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시간을 마련을 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시고요. 전 잠시 뒤에 여러분들과 공개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후에 공개 방송도 있으니까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설거지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